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네, 오늘은 제가 그 녹화 방송이 있어서요.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SBS 비즈 필살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안에 이제 이슈줌이라는 코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Q&A 방식으로 오늘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줌 이제 코너의 주제는요, 외국인 수급 그리고 1분기 실적 리뷰 이 두 가지였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문자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추천 나왔던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10% 이상 급등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료 종목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 있게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제 보내드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단 나가면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문자 신청하는 방법은 010-3886-1564에 문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보내시면 돼요.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올 때 이제 증권머니 TV라는 이름으로 오니까요. 거기에 이제 증권머니 TV 백진수입니다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내용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Q&A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금리가 이제 5월 FOMC에서 이제 0.25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그 기준금리 격차가 이제 1.75%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첫 번째 이제 환율 부분을 보겠습니다. 환율이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올랐어요. 예전에 이제 12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2월 달부터 이제 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다시 1300원 중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유추를 해보면요, 이번 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동결 흐름이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또 금리 인하에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금리 차가, 이 높은 금리 차가 이제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어젯밤이죠.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팩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이 매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58%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행도 이제 크게 하락 중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지역은행 우려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4월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3조 1364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4월달 한 달 동안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3,500억, 현대차를 3,000억, LG전자 2,200억, 한국항공우주 2,000억, 현대모비스 1,600억, 하이브 1,560억, 기아는 1,446억, 뭐 이렇게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에 뭐가 있었나요?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감산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디램 가격이 지금 1년 내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디램 가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미리 선침해 중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램 쪽뿐만이 아니라 파운더리 쪽에서도 긍정적 소식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4나노 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AMD가 다시 이제 고객사로 AMD를 잡아왔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신규 고객사 생기는 부분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디램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주가는 왜 안 올라가고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4월 달에 외국인들이 3조 이상 매수를 한 것 치고는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언제쯤 7만 전자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곧 저는 7만 전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안에는 6월 달 중에는 7만 전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반도체 산업 업황이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4월 수출입 동량 보고서 보게 되면 이제 4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1%나 감소를 했어요. 이거 3월 달보다도 더 크게 감소를 한 수치거든요. 어쨌든 뭐 4월 11일 날 감산 이야기 나오고 디램 가격이 이제 1년 만에 반짝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디램은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고려하게 되면요, 아마 하반기 때부터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디램 가격이 본격 턴어라운드가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6월까지는 7만 전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게 되면 현대로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제 방산주도 집중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주가도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종목들을 위주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대형주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내놨죠. 그리고 방산주는 작년부터 이제 해외 대규모 수주가 시작된 해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올해부터 잡히는 거니까 퀀텀 점프가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한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중에 가장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현대로템이 이제 가장 탑픽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로템이 영업이익이 이제 예전에는 연간 800억 규모가 나오던 회사였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475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이제 2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여준 건데요. 근데 또 올해는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죠. 영업이익이. K2전차 같은 경우도 폴란드 출고 대수가 이제 10대에서 이제 18대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2월 달에 튀르키예랑 이제 알타이 전차 그 핵심 부품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부분도 올해부터 이제 실적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쑥 급등이 나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고 팔았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21선 만나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제 사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3만원 초반대죠. 3만 초반대 21선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다시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관련된 이제 질문인데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을 뚜껑 열어보니까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70%가 넘게 이루어졌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12.3% 상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순이익은 26.4%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1개 상장사 중에 41개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었고 5%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는 32곳에 달했다. 그래서 다들 1분기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양호하네 이런 분위기고요. 코스피 지수가 PER 13배까지 상승했었는데 그 부담도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크게 좋아진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하이브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매출이 4,106억에 영업이익이 525억이 나왔는데요. 증권사 전망치는 46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전망치보다 상당히 큰 실적이 보여줬다는 거죠.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그래서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건데 실적 발표 후에 증권사 리포트가 13군데에서 나왔거든요. 그 중에 총 12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BTS가 이제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BTS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래서 실적이 크게 처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슈가의 솔로 활동 그리고 뭐 르세라핌, 뭐 뉴진스, 세븐틴 이런 신인 그룹들이 나왔죠. 신인 그룹들이 잘 메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온 상황이긴 한데 이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 시 21선인가 맞붙이는 지점,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부터는 21선인가 만나는 지점부터는 다시 매수에 가담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최대한 싸게 산다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의 관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35만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산마켓, HD 인프라코어 등 건설기계 쪽 실적이 이제 크게 뛰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두산마켓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369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697억 원이 나왔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컨센이 이 1분기 559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00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잭팟이 터진 거냐면 미국에서 잭팟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IRA법 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전력 인프라 투자, 뭐 신규 공장 착공 이런 건설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IRA 하면서 뭐 반도체 공장 미국에 만들기로 했고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만들기로 했고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된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기계 업종이 이제 그 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두산마켓하고 현대건설기계 등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주가의 위치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접근한 것도 좋지만 북미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진성 TEC. 이 진성 TEC 같은 애들이 지금 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대신 공략해 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대안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분기 그 장밋빛 전망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스타트가 좋습니다. 어제 5월 3일이었죠. 완성차 4월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현대차 4월 국내에서 4월 국내에서 이제 66,660대, 해외에서 26만 9,552대 이 정도가 팔렸는데요.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전년 대비 판매량이 8.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게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12.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7.6%가 증가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달 2분기 스타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SUV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 중에 이제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이죠. 산타페하고 그 다음에 GV80 쿠페, 이런 SUV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차 효과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하고 기아차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호실적과 함께 이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sek터, 이 섹터는 저는 단연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실적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 호실적이 나오는 거론된 업종들을 제외하고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패키징 업체, 뭐 장비 업체들 뭐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이 폭망했죠. 폭망했고 2분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4월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터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실적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예. 그 때문에 이게 이제 3분기 되기 전에, 하반기 되기 전에 2분기 때 미리 선매집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도 좋게 보지만, 뭐 일단은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이전에 한번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미반도체, PSK, 그다음에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를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이렇게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즐거운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즐겁지만은 않은 어린이날인가요? 네, 즐거운 어린이날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녹록치 않은 시장에 또 연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시황 국면, 수급 국면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4월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께 이제 보내드린 종목들은 정말로 주가가 보내드린 종목들 진짜 대부분이 정말 많이 오르고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 동안에 꼭 무료 문자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010-3886-1564 시간 되실 때 문자 신청이라고만 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